자,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유형자산 회차 좀 먼저 적어드릴게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41페이지 적어주세요. 자, 맨 위에 4번 유형자산이라고 있죠? 거기에다가 100회 7, 그 다음에 107회 4, 되게 회계 처음이신 분들은 꼭 여러분들 그거 제가 봐달라는 거 봐주셔야 돼요. 응? 그러면 이제 늦어져요,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이제, 이게.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네모 2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요. 자, 105회 4, 그 다음에 106회 3, 107회 2-6.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자, 43페이지 맨 아래 네모 4번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101회 4-1, 103회 2-6, 105회 2-1. 107회입니다. 105회 아닙니다. 107회. 107회 8, 109회 4. 오늘 1교시에 할 것들 일단 먼저 적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많이 거의 한 몇 개 적혀져 있는 애들은 그쪽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보시죠. 자, 계정 과목 외워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유형자산 있죠? 유형자산이라는 건 일단 사용할 목적이다라는 거 암기, 그죠? 사용할 목적인데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유형이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유형, 아까 했던 투자자산부터는 이제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초과하는 거죠. 1년 초과. 그래서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목적이 있을 때가 유형자산.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계정 과목 하나. 뭐냐면,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을 샀죠. 그럼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 유형자산에 속해요. 근데 내가 사용할 목적일 때 토지 건물을 쓰는데, 내가 좋은 말로는 시세 차익 얻을 목적이고, 그 다음에 나쁜 말로는 투기, 투기. 예. 그래서 영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영끌할 목적은 뭐 말이야. 아무튼, 예. 그래서 투자 목적의 토지하고 건물은 계정 과목이 절대 건물 토지 안 써요. 외우셔야 됩니다.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 씁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이거 틀리세요. 건물 토지 써가지고. 그래서 꼭 건물하고 토지를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게 투자 목적인지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계정 과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애들은 유형자산의 예시예요. 예시인데
자, 여기서 개정 과목이 요 구축물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축물은 그냥 여러분들 쌩까하셔도 돼요. 구축물 쌩까하셔도 되고, 뭐 제가 설명드릴 게 딱히 없어요. 토지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 그 다음에 건물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장치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설명. 차량 운반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차량만 회계에선 차량 운반구라고 하지 않아요. 맞죠? 뭐냐면, 우리가 육상에서 떠다니는 애들 있죠? 육상에서. 맞죠? 그래서 뭐 지게차라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차량 운반구라고 해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탈 것들을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해요. 탈 것들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품. 자, 우리 비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복사기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복사기, 뭐 선풍기, 에어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것들이 비품이다. 냉장고 같은 거. 그래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들인데, 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에어컨, 뭐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들 있죠. 나오면 우리가 비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개정 과목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자, 여러분들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은 사오죠. 외부에서 사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설업자는 아닙니다. 건설업자 아닌데 내가 좀 인테리어를 좀 해봤어요. 그렇죠? 인테리어를 해봤으면 내가 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집. 맞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유형 자산을 내가 만들고 있을 때는 그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내가 유형 자산을 건설하기 위해서니까 매입한 게 아니에요. 건설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면 당연히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산이 건설 중이다라는 거 완공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니까 잠깐 임시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완료가 되지 않아 잠깐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임시. 그러면 나중에 건물 같은 게 완공되면 건설 중인 자산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건설이 완료가 되면 해당 개정 과목으로 대체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실 게 그냥 건설 중인 자산은 내가 해당 유형 자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쓴 거는 자산 처리하는데 그게 건설 중인 자산 개정 과목 쓴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외워주실 게 있습니다. 외워주실 거. 혹시 여러분 감가상각이라 들어? 감가상각? 감가상각 뭐냐면 우리가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의 공통점은 사용할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사용이 쓴 거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화장지를 썼다, 화장지를 사용했다 같은 말이죠. 맞죠? 그럼 썼으니까 뭐 처리해야 돼요?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목적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요,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거든요. 그 비용 처리하는데,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은 언제 하냐면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있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토지는 사용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는 무한하죠, 사용기간이. 쓰레기 매립장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했죠. 그래서 토지는 무한하니까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암기. 네. 자, 그 다음에 건설 중이면 사용 가능한 상태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니까 우리가 아까 사용해야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니까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시험에 곧잘 냅니다. 그래서 암기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별표입니다. 별표. 잘 외워주세요. 잘. 우리 취득원가를 제일 많이 내고 이론하고 실기에서 제일 많이 내는 게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근데 우리 저번 주에 실제로 우리 취득 원가라는 개념은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우리 회사가 원하는 상태나 원하는 장소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다라고 했죠. 그죠? 왜 그 말을 제가 강조드렸냐면 요 유형자산 때문에 그래요. 유형자산이 그 논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특히 요런 걸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 설치비.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30대를 샀대요. 응? 30대. 그럼 기계장치 30대 사는데 한 10억 썼답니다. 10억. 비싼 애들. 10억을 주고 샀는데, 그럼 기계장치 30대를 여러분들 설치해야 될 장소를 내가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기계장치 30대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쓴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맞죠? 그럼 기계장치는 10억이 아니라 10억 1,000만 원으로 봅니다. 왜? 설치하는 건 왜 설치하는 거예요? 기계장치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쓴 원가라는 개념에 부합한 거잖아요. 취득 원가. 그래서 설치비를 해당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기업 회계 기준에 맞게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잘 나오는 게 자산 취득입니다.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주는 수수료 있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토지나 그러니까 부동산 있죠. 부동산 사실 때 전문가한테 뭐 줘요?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분한테 수수료?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토지나 건물 사는데 거기에 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당권, 담보. 어떤 사람이 내가 토지나 건물 사는데 저당권 같은 게 설정돼 있으면 그거 사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그거를 확인해 주시는 분들이 법무사분들이에요, 등기. 알죠? 그러면 이건 내가 해당 자산을 내 소유로 하는 게 정상적인 상태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분한테 수수료 내야 되고 법무사분한테 등기 수수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해당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알죠? 빨리 회계 관점으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면서 중개 수수료 냈다라고 하면 토지 처리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수료 비용 적으시면 안 돼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회계 2급 하셨던 분들은 지금까지는 거의 회계 2급하고 비슷할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유형자산부터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는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인데 뭐냐면 우리 자산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금과 공과금 있죠. 요거 우리 대표적인 게 시험의 취득세예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산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세라는 세금 내야지만 나라에서 법적인 소유권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해당 취득세는 자산에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얘랑 비교하실 게 재산세, 자동차세 있죠? 자동차세 뭔지 아실 거예요? 자동차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자동차 보유하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세. 보유하는 단계예요.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할 때 한 번만 내면 돼요. 맞죠? 근데 자동차세는 한 번 내요? 매년 내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재산세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한 6월 1일쯤 날라와야 재산세 내라고. 한마디로 재산세, 자동차세는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비용 처리.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세금이 비용이다라고 되어 있죠. 개정 과목이 뭐냐면 세금과 공과입니다. 의미가 두 가지예요. 세금과 공과금의 줄임말이에요. 세금과 공과금.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승진하시겠지만 공과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과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과금은 통신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공과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회계나 세법에서는 공과금이 뭐냐면 세금은 아닌데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을 다 공과금이라고 해요. 회계나 세법은. 그죠? 알고 계셔야 돼요. 세금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이면 다 공과금이라고 회계세법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 세금과 공과 많이 쓰는 게 벌금이에요, 벌금. 우리 벌금을 공과금이라고 하지 않고 세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단체에 가입하면 내는 회비 있죠, 회비. 회비도 세금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공과금이라고 처리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혹시 운전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선 주로 운전이라는 표현은 차에서 써, 차. 차 운전하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계장치도 운전한다라는 표현 씁니다. 운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외국에서 특히 반도체 중에 뭐 1조짜리 뭐 기계 있다고 하던데, 1조짜리? 반도체 장비 하나 뭐 1조짜리예요. 막. 삼성전자가 막 슈퍼 을이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 회사가 이번에 반도체 기계 장치 되게 비싼 거 하나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리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쓴 비용을 시운전비라고 합니다. 개정 과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운전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계 장치를 내가 원하는 상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쓴 거죠. 그 시운전을 거쳐야지만 이 기계가 비로소 잘 돌아가는구나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운전비는 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운전비 여기 정상적 작동 여부 시험 하는 과정에서 쓴 거 시운전비 되셨어요? 자, 그리고 광고 선전비, 교육 훈련비는 무조건 비용 처리한다라는 거 암기. 종업원을 교육시키거나 광고를 때리면 분명히 뭔가 효과는 있어요. 자산 취득에 관련된 효과는. 근데 효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나 교육 훈련비는 비용 처리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좀 외워주시고. 다 시험에 냈던 애들이야. 시험에 냈던 애들. 그 아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관리 있죠? 그 뭐냐면 관리하시는 분 그 지출하는 거 있잖아요. 관리비 같은 거. 근데 관리비가 자산일까요? 그건 아니지. 이건 당연한 상식적으로. 그래서 관리 원가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무형자산 있죠? 무형자산은요. 간접 원가를 취득 원가로 봐요. 무형자산은 간접 원가를 취득 원가로 보거든요. 근데 유형자산은 간접 원가 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유 좀 설명할게요. 그럼 유형자산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유형자산. 보이죠? 그럼 당연히 보이는 애들은 직접적인 취득인지 이게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간접적인 지출인지 파악이 돼요. 알죠? 되니까 직접적인 원가만 우리가 취득 원가에 가산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형자산은요. 특허권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맞죠? 그 특허청에서 허가해 주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써서 특허청이 허가해 줬는지 간접적으로 써서 특허청이 허가했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 현실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해당 간접 원가도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특징 아셨죠? 어떤가요? 아, 요거요?
네, 더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요, 단기 비용은 비용 처리하는 거죠. 더하는 게 아니라 자산, 여기 비용 처리는 더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잖아요. 취득원가 자산. 여긴 자산이, 예, 포함시키지 말라는 비용은 쓴 거고, 여긴 자산이에요. 더하는 건 제가 지금 비용이라고 처리 안 했던 게 더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취득 후 지출이 시험에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적혀져 있죠? 여기 별표입니다. 꼭 암기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자,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을 하고 나서 이후의 지출은 비용이에요. 원칙이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그랬죠. 취득 원가라는 게 내가 원하는 장소나 상태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것만 자산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것만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취득하고 나서 이후의 지출은 비용이에요. 취득이 끝났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은 어떤 목적으로 취득한다라고 했죠? 사용 목적. 그럼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다라는 건 나중에 사용 가치를 늘리는 지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띄울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외워주셔야 돼요. 자고로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만든 사례가 아니라 실제 기준에 있는 사례예요. 그 기준에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대로 냅니다. 그대로.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 여러분들 확장 증설 왜 할까요? 기업들이 확장하고 증설 왜 하죠? 기계나 이런 건물들이요? 그만큼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맞죠? 부족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알죠? 그래서 실제 업무에서는 캐파라고 좀 많이, 캐파를 뭐 증설하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뭔 소리야. 아니, 그냥 뉴스 같은데 뭐 캐파를 증설하다 그런 말 해요. 그거를, 그 캐파는 그 외국말이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미국이 강대국이다 보니까 주로 영어 많이 쓰더라고. 영어로. 그걸 우리 회계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해요. 알죠? 자본적 지출. 그럼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이면 왠지 뭐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본. 그죠? 근데 자본적 지출은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산 처리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고로 옛날 조상님들이 쓰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외워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 여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장치 설치. 그럼 여러분들 건물의 사용 가치가 증가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계단밖에 없어요. 가려고 할까요? 네, 저희 4층 올라가야 다 계단이야. 특히 이제 저처럼 이제 나이가 살짝씩 먹으면 네, 계단이 이제 힘들어.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찾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그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더운 날 있잖아요. 더운 날 여름에 이제 걸어다니 힘들죠. 근데 건물 에어컨 있어. 막 거기 가지. 그랬다가 이제 저기 쇼핑할 거 보이면 아씨 이왕 온 김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전 안 그럽니다. 전 안 그럽니다. 뭔 소리야? 알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피난시설지.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피난시설 있죠. 이번에 트럼프 아시죠? 그 주말에 고개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죠? 멋있더라. 근데 멋있죠, 그죠? 나 같았으면 쫄았을 텐데 이렇게 해주고 말고 그 사진 되게 멋있게 찍혔잖아요. 그죠? 야, 그래서 야, 대통령은 진짜 하늘이 내린다고. 그죠? 그걸로 거의 못 박은 것 같아, 거의 그죠? 자, 아무튼 빠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빠돌이. 아니 멋있어가지고 진짜로. 야, 씨, 그 상황에서 이렇게 여기 뭐, 와, 씨. 예? 예, 그니까. 예. 하필이면 딱 샀을 때 이렇게 돌리니, 그죠. 응? 그죠. 자, 보실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출하면 분명히 가치가 증가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대요. 그러면 자산 처리해야 될까요? 비용 처리해야 될까요? 자산 처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가끔씩 이거 보시면 오해하신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기계장치라고 썼더니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아 선생님 자본적 지출은 무조건 기계장치 처리하는 거네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시험에서 자본적 지출이 자산 처리라면서요. 이게 만약에 기계장치를 증설했대. 그럼 이때는 기계장치 잡는 거고 만약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하면 건물 처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그 자본적 지출한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알죠? 무조건 기계장치가 아니라 알죠?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차량에 대한 거라면 차량 운반고리 잡으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문제 풀고 여러분 쉴게요. 자, 얘는 용어가 더 그지 같아요. 그지 같으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수익적 지출. 자, 참고로 수익적 지출은 비용입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잘 외워주세요. 여러분 지금 졸리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졸려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이런. 네. 그래서 지금 주무시지 마시고, 알죠? 집에 가셔서 바로 뻗으시면 바로 잘 주무실 수 있으니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자, 여기 보시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느낌 뭐냐면, 단순 유지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유지나 회복이다라는 건 우리가 그냥 뭐냐면 자산이 아니라 계속 쓰는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여러분들 지금 다 외우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색깔 넣은 부분만 나오면 이게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용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도장. 도장이 뭐예요? 그죠. 도장. 그리고 색칠. 색칠. 우리가 속된 말로 도배 같은 거. 했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페인트칠 같은 거. 요거 도장이라고요. 그 다음에 대체, 교체, 대체 요런 말 나오면 다 그냥 원상 회복이나 현상 유지잖아요. 그렇죠? 뭐 이것들은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절대로 비용 처리하세요라고 안 줘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주지. 진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비용은 개정 과목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수익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첫 번째. 원칙은 수선, 얘가 원칙이에요. 우리 회계에서는 수리를 수선한다라고 합니다. 수선. 그래서 원칙은 수선비라는 개정 과목이 수익적 지출을 비용 처리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다만 그게 차량에 대한 거면 차량 유지비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실제 업무에서는 구분 안 해요. 안 하지만 우리 시험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수리하거나 뭐 기름 넣거나 주차요금 내거나 즉 차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량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비용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차량 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관련된 문제 하나만 풀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문제가 있어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 있다. 이거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318페이지. 318 교재. 자, 318페이지에 해볼까? 2번하고 4번 해보실래요? 어차피 2번 배웠으니까. 318페이지에 2번하고 4번.
318페이지 2번, 4번. 실제 나중에 이론이 당락을 좌지우지 많이 합니다. 지금 못 믿으시겠지만, 나중에 좀 알아채면 늦어요. 그래서 이론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특히 4번이 좀 헷갈리실 겁니다. 이게 한국말 좀 어려워요, 이게. 거기 누가 있었죠? 뒷자리였죠. 그니까요. 누가 환불하고 갔다고 했는데 원장님 회계일급?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저기 끝에, 누구게, 맞다, 계좌수. 맞아. 맞아. 많이 어려우셨대요. 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318페이지. 저런 문제 좀 많아요. 실제 제가 나눠드린 기출문제 있잖아요. 분류별로 숙제되는 거 있죠? 거기에 있으니까. 자, 2번 보죠, 2번. 자, 일단 2번. 거기 단기매매증권 보이세요? 단기매매증권? 자, 일단 1번.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시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당연하죠. 단기 시차익원을 목적. 그 다음에 2번 맞아요? 단기매매증권 당사자산? 맞아요? 왜? 단기매매증권이니까 유동이죠. 우리 유동자산은 어떤 자산하고 어떤 자산을 하냐요? 그렇죠. 당좌자산 아니면 재고자산. 우리 재고자산의 정의는 판매 목적인 거고, 당좌자산의 정의는 없어요.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인데 재고자산 아니면 당좌자산이죠, 그냥 그게. 맞죠? 그럼 우리 재고자산이에요, 단기매매증권이? 아니죠. 판매 목적 아니잖아요. 맞죠? 선생님, 저는 판매하기 위해서 주식을, 우리 말고, 법인. 알죠?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이 아닌데 유동자산이니까 당자산이 이렇게 추론하셔요, 당자산은요. 아셨죠? 당자산 외우고 계시면, 외우지도 못해요. 그건 워낙 많아가지고, 종류가. 이렇게 잡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기말 평가 방법은 공정가액법이다. 공정가액법이 뭐냐면, 공정가액이 시가잖아요. 시가로 평가한다라고 요따구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가로 평가한다 이 말이 이 말. 그 다음에 4번 틀렸죠. 이 4번이 맞는 말이 되려면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 하는 게 답이에요. 실제로 이론에서 자주 진짜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 한국말 잘 해석하셔야 돼요. 특히 이거 회계 처음이신 분들은요. 이거 은근히 진짜 오해 많이 하세요. 이거 해석하는 방법도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뭐냐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대요. 그럼 해석하면 일단 자본적 지출이 뭐로 처리하는 거라고 했죠? 자산 처리잖아요. 자산 처리해야 되는 게 자본적 지출이죠.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요. 그렇죠. 얘는 비용 처리예요. 일단 이게 되셔야 이게 풀려요. 그러면 해석하면 자본적 지출로 했었어야 됐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자산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죠. 그럼 했었어야 됐는데 안 했으면 과소예요, 가대요? 했었어야 됐는데 안 했으면 과소. 그렇죠. 그래서 자산이 과소가 되는 거예요.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라는 건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한 거잖아요.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한 것. 과대, 과소. 과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여기 어디에 갔냐? 3번입니다, 3번. 이렇게 잡으니까. 이해는 되시겠죠? 안 해야 되는데 했으면 과대고,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과소가 되는 거예요. 한국말. 자, 쉬셨다가 우리 8시 10분 있죠? 8시 10분에 2교시 들어갈게요. 쉬시죠. 아, 잠깐만. 아, 그러네. 아, 이거 잘 설명했다. 좀 이따 다시 고칠게요. 이거 큰일 났다. 잘못 봤어.